예, 이번 순서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활동, 지역구 소식 살펴보는 투데이 의정통신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군포시를 지역구로 두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이하경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시 여기가 산이 수락산인가요? 수리산. 아, 수리산 참. 네. 수리산으로 쫙 돌려서 병풍처럼 있는 이렇게 거죠. 돼 있죠. 그죠? 그 안에 도시가 이렇게 들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임야 면적이 네. 상당하겠어요. 거의 한 3분의 1이 그 산으로 돼 있고요. 아, 그 그래서- 외곽 순환도로도 이제 쫙 그렇죠. 가가지고 그죠? 수원 경인선 외곽순환도로 예. 있고 4호선 1호선이 지나고 그렇죠. 또 물류 기지가 한쪽에 있고 해서 굉장히 교통과 예. 이 환경이 좋은 곳이죠. 아, 그렇죠. 거기 뭐 진짜 경치 좋은 데 많다 그러더라고요. 많습니다. 그 예를 군포 들면? 팔경이라고 해서 뭐 예. 곳곳에 아름다운 숲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그래서 체험과 이렇게 생태 환경을 같이 잘 아우러져 있어서 외부인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아. 우선 도시 자체가 숲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가을이나 한참 이렇게 지나다 보면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답고 수도권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주거지가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 뭐 철쭉도 많은 모양이에요. 철쭉도 그죠? 있고 또 이렇게 자연 환경뿐이 아니고 예, 문화 끝을 한번 환경도 들어보시죠. 좋은데 예. 예를 들면 그렇게 도서관이 잠깐만 들고 계세요. 예, 꼭 미니 그 도서관까지 예. 하면 130여 개가 있는데요. 보면 예. 시청에 이렇게 로비에 아. 이렇게 도서관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자동차 겸 버스 정류장에 예. 책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음. 공원에도 앉아서 놀다가도 책이 보고 싶으면 한쪽에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코너가 있고 예. 도시 곳곳에 또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아. 특화된 그래서 문화와 교육 예. 또 환경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어 있어서 아마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답고 쾌적하고 아. 안전한 도시. 그래서 실제 범죄율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범죄율이. 네, 그리고 이 경치가 좋고 숲이 많다 보면 범죄율이 높을 수 있는데 네. 범죄율이 중요하죠. 그리고 밤에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숲속에 도시길을 걸어 다니고 해서 참 안전한 도시입니다. 요즘 안전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점에서 일찍부터 군포시는 그런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 돼서 수도권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도시 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셔도 됩니다, 네. 이제. 예. 근데요, 이 녹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공원도 많다고 네,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쌈지공원, 이게 요새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요. 네. 예? 그러니까 캠코하고 군포시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선 이 쌈지공원이 국유지 위에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한다면. 예, 예. 그래서 돈을 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지금 한 500여 평에 조금만 세워주시고 그렇게 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예. 500여 평에 그냥 국유지입니다. 옆에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 전혀 쓸모가 없던 땅입니다. 아, 그래서 국가는 이런 국유지들을 그동안에는 그 지자체들이 다 관리하게 했죠. 예, 근데 2009년부터 이걸 자산관리공사에 캠코라고 부르죠. 예, 이걸 이제 이전을 시켜서 수익성을 좀 낼 수 있으면 내자 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렇게 공적으로 잘 시민을 위해서 공공용지로 활용되던 땅에다가 이게 반납하고 예, 전부 원상복구를 하든지 어, 땅을 사든지 예.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서 그 땅값 비쌀 거 아니에요. 고가도로 옆에 이게 간 시가로 500여 평이면 32억인데 실제로는 100억이 넘을 겁니다. 아. 이걸 지자체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어, 당신들이 이걸 사용료를 그동안 내지 않으면 그래서 한 1억 3천만 원이 지금 캠코가 받아서 자산관리공사가 받아서 예. 한 250일 동안 그 관리했던 비용만 1억 3천을 또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하려면 계속 내라.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같은 국가기관끼리인데 예, 그렇죠. 여기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제공한 거 아니에요? 예. 삶의 편익을.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했다고 표창은 못할 망정 사용료를 내고 변상금을 내고 또 안 그럴 거면 안 그럴 거면 원상복귀하고. 원상복귀해서 나무를 다 뽑고 이 윗땅으로 다시 돌려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보기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 그 지자체로서도 비용을 물고
또 다시 원상복구에 나무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참. 굉장히 2,200여 건이 지금 소송의 분쟁에 쌓여 있습니다. 참 그 관료주의라는 게요, 관료주의의 폐단이라는 게 사실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원래 국유지 관리가 지자체 그렇죠. 소관이었었는데 네. 이게 캠코로 넘어가면서부터 발생했다. 네.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61만 건의 국유지 중에 예. 한 11만 건이 이렇게 일반 개인이나 또는 기업 법인이나 또는 이렇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200여 건이 지자체가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만 건이나 되는군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수익용은 예. 돈을 받아라 이거죠. 그 땅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돈을 벌었으면 지자체라 할지라도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잖아요. 국가가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렇죠. 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예. 후생을 위해서 좋은 거죠. 국감에서 우리 그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신 걸로 지적을 알고 했죠. 있는데, 그 네. 예를 들면 좀 구체적인 실태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면, 이거 말고도 이것 말고도 재미있는 것은 학교 안에 몇십 년간 이렇게 공유지가 길게 짜투리로 들어가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몇십 년 지난 후에 사용료를 내라. 그런데 똑같은 국가에는 산림청이 소유하는 작은 땅은 그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국가기관 간에도 맞지 않는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예. 바닷가에 해녀들이 이렇게 탈의실로 쓰고 있는 땅, 예, 있겠죠. 이것도 사용료를 내라. 해녀들한테 사용을 내라. 뭐 지자체대로 내라. 지자체한테 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이렇게 후규지가 가운데 있는데, 그건 뭐 몇 평 되지도 않은 건데 이걸 1,400만 원이 가지고 개인한테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사유지니까 거기다 이렇게 울타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못 다닌다 이거죠. 못 다니게.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마을 주민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은 훌륭하죠. 좋은 목적인데, 이게 과도하게 공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공공성을 해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예. 캠코가 갑자기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라 보고, 예. 현재 기재부에서 이런 곳곳에 분쟁이 벌어지고 패소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패소하면 국가가 같은 행정기관끼리 망신일 뿐더러 국고의 낭비죠. 예. 그래서 이제는 기재부가 국감의 지적을 받자 군포 같은 경우는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이거 전체적으로 대안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원칙이 새로 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원칙이 새로 서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뭐 이 해법이 뭘까요? 해법은 일반 재산 중에서 수익용으로 썼던 것은 지자체가 내면 됩니다. 수익용이니까 네, 거기서 거기에 돈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세워서 이렇게 주민에게 사용료를 받았던 것은 거기에 합당하게 정해서 내면 되고요. 또 지자체가 이렇게 공공으로 관리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을 주거나 뭐 펜스를 쳤거나 이렇게 공유재산, 공공성이 있는 것이라도 관리비, 지자체가 시민 안전을 위해 썼으니까 관리비 정도는 지자체가 부담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타 이렇게 부당하게 변상금을 물린다랄지, 또는 다시 원상 회복을 요구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안 하도록 해서, 실제로 지금 국유재산법 72조에서는 무상으로 공공성, 경제적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수익용은 수익용대로 관리비를 받고, 수익용이 아닌 것은 공익용인 것은 그냥 지자체의 관리에 맡기고, 나중에 국가가 이것을 필요해서 반납받거나 또는 매각했을 경우에 지자체가 되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워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관리 지침을 세워서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되도록 좀 많이 힘을 예, 써주시면 이제 저도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자산관리공사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확인을 그렇죠. 하고, 아마 기재부가 누가 봐도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자산관리공사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진짜 지역구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또 시민운동을 하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많이 띄실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진짜 이 지역구에 이거를 지금 제일 좀 하고 싶다. 어떤 건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첫 번째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유통구조에서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중소상인들이 다 이게 문을 닫고 예. 또 특히 아파트 지역 가보면 아파트 상가들 있잖아요. 1층에 겨우 그 상가가 유지되고 2층 지하실은 이미 다 캄캄하게 문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몰락하는데 이렇게 그 중소기업들 또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지역 경제 정책 또 지역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또 군포 같은 경우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잘 도시가 돼 있지만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구도심들. 구도심은 아무래도 이제 우범지대화 되고 또 환경도 나빠지고 쇠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그 예를 들면 뉴타운이 지금 해제되고 나서 생긴 문제들 곧바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거. 예를 들면 교육도시, 군포 같으면 이제 주거도시거든요. 교육을 한 차원 평생학습도시로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문화 수준을 높여서 외지에 안 가고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안전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필수적이죠. 예.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쾌적하고 정말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서도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국가 정책을 바꾸게 하고 또 법을 바꾸고 또 지자체는 열심히 주민의 앞장서서 그런 도시의 비전을 세우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가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삶의 질 이게 지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화두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데라면 삶의 질을 조금만 손대도 이게 확 그냥 드러나 그렇죠.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더군다나 시민운동을 쭉 해오셨으니까 예. 가장 많이 들으실 줄 아는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일도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